누구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다. 그죠? 이 오랜만에 스테이지에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스테이지 자주 올라가셔가지고 예. 스테이지 스테이지 자주 올라가셨어. 예. 오랜만에 또 앉으니까 네. 긴장도 되고 설렙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제가 메인 MC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야. 이 원장님과 코치님은 이제 게스트시고요. 예.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의문을 열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의 안내 영상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인데,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방학하면 보통 특강만을 생각을 하는데, 이 특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한 2년 정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문의 이 방학 프로그램의 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열에 열을 곱하면 100점 10 to 10. 10 to 10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저희가 이 처음 10 to 10 프로그램이라는 걸 기획을 하고 네. 이 저희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장명의 의미가 되게 저희는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10 to 10의 본명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텐투텐을 아주 잔인한 학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자물쇠반. 한번 들어오면 잠그고 못 나가게 하는 게 폭력이잖아. 또 텐투텐 하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 하루 12시간인데 그 표현 자체가 주는 공포스러움이 있어서요. 저희는 열에 열을 곱하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의 이 인내의 과정, 인내를 숙련이라고 말을 해도 될까요? 이 인내와 숙련의 과정이 완전수 100에 이르는, 그래서 열에 열을 곱하면 100점 10 to 10 뭐 이런 겁니다. 단순한 시간의 양 그런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자신이 도달해야 하는 그 최종 종착지에 이르는 과정을 뭐 반복하는 것, 그게 우리 10 to 10의 취지인 것 같아요. 완전수란 말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완전학습이라는 네. 의미에 또 가까운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 10 to 10이라는 걸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오히려 학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었고 우리 애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네. 말이 정말 많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난 지금은 이번에도 하나요? 언제 하나요? 이런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오히려 현장에서 학생들조차도 언제 하냐고 물어볼 정도로 반응이 좋다는 게 저희가 이걸 괜히 시작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코치님, 저희가 그 방학 때 이렇게 10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한 친구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건지 한번 방학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올바른 학습인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네요. 저는 이 공부를 짝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짝사랑. 음, 그러니까 음, 처음에는 내가 공부에 대해서 막 애정을 주고 음, 이렇게 해도 공부가 충분한 대가나 반응을 안 보여줘요. 음, 그러면 이제 짝사랑을 해봤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할 만큼 우직하게 뭔가를 다 주었을 때,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한 순간 공부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고생이 먼저 오는 거잖아. 고생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결실이, 대가가, 보람이 뒤따라오는 거죠. 모든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은 그랬을 때 그럼 어디까지가 내가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생을 그냥 내가 학기 중에 남들이 다 고생할 때 고생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고생은 하지만 고생스럽지만 고생이라 느껴지기보다는 다 하는 거니까. 근데 방학은 말 그대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노는 것의 유혹을 참고 공부에 매진을 했을 때, 그래서 정말 내가 고생을 했을 때 그 고생의 어떤 고생을 참고 견디는 그 능력, 그게 공부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능력이 아닐까. 그걸 시험해 볼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방학만 말고는 없으니까 우리 방학이 주는 10 to 10이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하루에 학원에서 12시간 머문다라는 것도 있지만 12시간만큼 나를 고생시킴으로써 나는 그만큼 성장하는 거죠. 그 어떤 진도를 나가고 뭐 단어를 많이 외우고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보람이지만 그 시간을 견뎠다라는 것 자체로도 상당한 아이들에게 성장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첨언하면
이게 어느새 아이들이 자부심이 된 것 같아요. 난 적어도 네. 방학 때 이만큼 그렇죠. 한다는 자부심이 자신의 목표도 좀 다지게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방학이 되면 뭐 아이들 학교 안 가니까 뭐 9시, 10시, 11시까지 뒹굴뒹굴 자다가 엄마한테 꾸중 듣고 또 엄마가 또 화가 나고 아이는 삐끼고 이게 사실 이제 방학이 전쟁 같은 시즌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아이들 학원에 와서 정해진 그 시간표대로 공부를 한다는 그 자부심 그리고 특히 또래 아이들이 저희 굉장히 엄격하게 텐트데이 진행되는 공간에서 정말 숨소리랑 책장 넘기는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자부심과 또 더러더러 쉴 때 아이들과 함께 할 때의 동료의식, 미묘한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재밌나 봐요. 좀 선민의식 같은 걸 어, 나는 우린 선택된 사람들이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뭔가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성과, 객관적인 성과물 이전에 정서적으로 많은 성장을 그럼요. 가져오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뭐 결국 공부를 잘하게 되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치밀하게 그 시간을 내가 그렇게 아침잠을 포기하면서 노는 걸 포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멍 때리고 있는 건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다. 스스로 그걸 자각해서 시간의 어떤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인식하려면 그 시간에 대해서 많은 걸 뭔가를 희생을 치러야 돼요. 그냥 당연히 그냥 누구나 다 듣는 수업이고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앉아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공부에 대한 인식이나 자각이 되는 그래서 성숙해지는 그래. 그런 시간이 아닐까 멋지다. 싶어요. 성숙해져야 성적이 오르죠. 그렇죠. 네. 그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한 번씩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학이라는 네네. 뜻이 그 방자가 누울 방자죠. 누울 방자. 그럼 학습을 쉰다라는 개념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느낀 게 방학 때 오히려 이 주중에 템스텐을 하게 되면서 엄마가 조금 더 호의적으로 변했다라거나 주말에 노는데 엄마는 안쓰럽거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주말 시간에 친구랑 놀러 나갈 때 용돈을 준다. 당당해지는 거야. 더 당당해지더라. 그리고 그냥 방학을 좀 더 뜻깊게 보냈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엄마들이 좋아. 엄마들이 아이들은 방학인데 엄마들은 아이들 방학이 이 고통의 시간들이 되는데 엄마들이 편해지죠. 사실 애들도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다고. 아, 그래요? 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다리는 그렇죠. 몰입의 즐거움만큼이나 그래. 다른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원장님께서 면밀하게도 관찰하고 또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리고 굉장히 자기 공부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켜보는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공부의 어떤 자세에도 뭐 그럼 어떤 과목에서 하고 공부에 좀 잠깐 적나라해요. 네, 적나라해. 네.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학기 중 수업 중에 조금 잘 보지 못했던 아이 성향이라든지 주의력의 주기라든지 뭐 필기 습관, 학습 자세 뭐 별 다 보여요 그게. 네. 것들이. 제가 나중에 그 사례를 한번 아, 말씀드릴게요. 네. 그 실제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그 저희 모 학생 얘가 이제 중일 매니저 할 때 모 어머님께서 이 아이가 척추가 굉장히 안 좋은 난 누군지 상태였었는데 알지. 그래서 앉은 자세가 이게 힘들대요 실제 앉아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억지로 앉아 있었을 때 뒤에서 보니까 그 자세가 삐뚤어진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니까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네. 한 10분만 지나니까 이게 더 편하더라. 그래요. 그 얘기를 또 원장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감동이에요. 정리해서 보내드렸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그때 도시락 보내주신 거 이렇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잘 네. 먹었습니다. 너무 정말 너무 놀랐었고요. 또 두 번째는 저녁에 저한테 이제 밤 10시 마치고 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는데 감동이다. 깨워주시면 안 되냐고 감동이다.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알았어 하고 이렇게 아침에 카톡을 보냈는데 감동이다. 9시 반쯤 보냈는데 30분 바로 카톡이 와요. 쌤, 그런 미담을 이제 이야기해요. 뭐 제 때가 되니까 이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의미의 활동인 거 확실하고요. 잘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게 저희가 10시부터 10시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 외에 어떤 약간의 절차를 좀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텐투텐이 진행이 됐고 이번 텐투텐을 조금 더
더 나은 텐트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체적인 일정 같은 것들은 저희가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텐트대의 신청을 받고 나면 저희 이번에 원래고사 있잖아요. 이건 이제 아직 논의되지 않은 건데 과정이 원래고사 우리가 4교 시험을 치는데 각 시간을 한 5분 정도 빼서 방학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음, 시험의 과정 속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럼 이제 그 계획서를 학년 매니저나 담당 매니저들 제가 보고 일부 수정을 해주겠죠. 이제 이게 이제 출발이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전체 매니징 타임 때 오리엔테이션 한번 하고 정신교육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시간대별로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별로 저희가 방학 전체 계획서 안에 주간 계획, 일일 네, 계획서가 네. 있잖아요. 그걸 시간마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1교시가 끝나고 나면 그 1교시의 계획들이 이제 미션이 수행이 됐는지를 그렇죠. 제가 교재랑 프린트랑 노트랑 다 봐요. 이게 수행이 되면 들고 계시네. 저기 우리 학습 계획표. 네. 거기 제가 도장을 찍어주죠. 이게 나중에 제가 파일 올려드리겠으나 요 양식이 이제 네. 일주일치 학습의 기본 계획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기에는 간략한 과목과 페이지가 네. 들어간다면은 나중에 저희가 하루하루에 또 구체적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을 네. 다 기록을 하고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루틴이죠. 아침 10시부터 해서 그러니까 110분 기준으로 해서 오전은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하고 그죠? 네. 그다음에 11시 50분부터 12시 40분까지는 식사하고 이후에는 오후에 계속 자기주도 학습, 능동 학습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방학 특강 네, 특강을 하거나.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정규 5시 40분부터는 정규 수업 진행하는 예. 고단하긴 해요. 그렇죠. 밥도 이제 하루 2끼를 밖에서 계속 먹어야 되고. 그게 예로가 좀 쓰여서 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는데 묘책이 좀 잘 안 보이네요. 그런 근데 생각 싶습니다. 그냥 네 고생하라고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네. 물론 뭐 이게 뭐 제가 좀 여담이긴 하지만 모 학생들은 점심시간 그 짧은 시간 아 이거 난리 아니에요. 고기 구워 먹어, 고기 구워 먹어. 삼겹살 길에 가서 네. 고기를 구워 먹어. 소주는 안 마시겠지. 아, 그 30분만 갖고 먹고. 아 진짜 대단해. 똑똑한 게 이제 요즘에 똑똑한 게 이제 미리 식당을 알아보고 예약을 걸더라고요. 야. 저희가 몇 시에 갈 거예요 이렇게. 애들 그게 재밌나 봐요. 네, 중1 학생들이 저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진짜 저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네. 그래서 좀 공부 아까 좀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좀 공부 방학이 그러니까 계획을 더 어떻게 보면 면밀하게 잘 세우는 그래요. 게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이번 계획에 저희 이제 특강 안내가 되면서 이제 어떤 학습 활동을 관련 교과 선생님, 뭐 수학 교과 선생님, 뭐 국어 교과 선생님, 영어 교과 선생님과 조금 긴밀하게 선생님들이 먼저 좀 소통 드리겠지만은 학생 학부모님과 같이 이제 입체적으로 좀 소통을 해서 이 방학 기간 동안 뭐 어떤 식의 어떤 활동을 좀 위주로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교재라든지 그 교재에 대한 분량, 진도 계획, 그래서 그걸 일일 목표로 구체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뭔가 방학이 이미 그렇게 계획이 잘 되어 있으면 이미 반은 성공한 거라고 그럼요. 봐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좀 부실하게 하는 건 결국 성공이 부실해지는 거니까 계획을 좀 미리 차근차근히 살펴서 너무 또 무리한 걸 많은 걸 하기보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단어를 100개를 외우겠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매일 100개 외우려고 하면 지치거든요. 다른 공부도 그렇죠. 못하고. 네. 그래서 충분히 내가 성취감을 맛보면서 할 수 있는 약간의 긴장감 속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매니저 선생님이나 각 과목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해. 뭐 이거 해서 방통 끝내. 이거라기보다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런 자기 반성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꼭 이제 반성 아이들 소감문을 쓰게 하는 건 성찰의 의미일 것 같고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70% 계획 없이 산대요. 그리고 27%의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답니다. 근데 그 계획은 그러니까 막연하고 추상적이고요. 3%의 사람들이 매우 구체적인 실천의 목적과 목표를 나누고 장기 계획, 중단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을 세우는데 그 3%의 사람들이 이룬 성공의 크기가
나머지 97%의 사람들이 이룬 성공의 크기보다 크다. 그래서 이번 10to10도 치밀하게 오죽하면 우리가 원래고사 때 방학 계획표 시간을 짜는 시간을 두고 계획표를 짜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4과목 다 아니라 3과목만 치고 계획표 짜는 데 더 시간을 많이 주게 해서 계획표를 짜고 10to10을 통해서 실행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찰해보는 것. 사실은 이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공부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공부의 경험이 된다는 것은 네. 세상인문 학생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걔들은 어떻게 알더라고. 그래서 반드시 학년 매니저 선생님 혹은 각 과목 선생님하고 충분한 좀 소통을 소통을 해라. 좀 네, 꼭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먼저 아이들을 챙겨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일정이 조금 촉박한 관계로 그런 부분들이 뭐 유선이 됐든 카톡이 네. 됐든 네.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먼저 말을 해버리면 이건 시키는 게 맞아요. 되고 능동이 안 되지. 숙제가 돼버려서 그냥 의무가 되고 사실 좀 더 빨리 지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내지는 하겠다라는 것이 시작이어야 됩니다. 절대로 야 텐토텐 하니까 너도 하고 선생님이 뭐 야 너 이건 해야 되냐 너 이거 해 이렇게 해서 하는 텐토텐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번에도 우리도 네. 우리 어머님들 방송 보시고 뭐 다 하니까 시킨다 하지 말고 뭐 저는 10명만 해도 돼요. 네. 그 정예병 10명이 더 10만 대군 중에 5천의 정예병이 9만 5천의 일반 병들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의 능력이 정예 수준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죠. 의지가 정예의 수준으로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잘하고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는 지금의 수준에서 그럼요. 판가름하는 건 너무나 이렇게 가혹한 일이고요. 예. 네.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데 그 계기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그럼 중요하니까 지금 잘한다고 끝까지 잘하나? 그렇죠. 지금 못한다고 또 끝까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까? 텐투텐이 좀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좀 공부에 대한 내가 좀 힘이 생겼다. 오케이. 그런 것으로 좀 삼으시면 좋겠고.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정리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저희 10to10이라는 것의 큰 장점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진짜 완전 학습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다라는 것.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자기의 각오와 자기의 어떤 인내를 키울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는 그런 인성적인 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 계획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지난 금단은 금요일 프로그램도 그랬다시피 스스로 계획하는 것에 대한 그럼. 역량을 저희는 굉장히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자기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도 좋은 것 같고요. 저는 또 사실 좀 현실적인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아이들이 물론 저희가 방학 특강을 수강을 하는 경우에 조금 이제 이 혜택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긴 합니다. 이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희가 프로그램이 이제 완수가 된 아이들이 이제 완벽하게 뭐 미션을 달성한 아이들은 또 이제 저희 10to10이 사실 무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그 신청비를 받은 그 금액 중에 일부를 다시 아이들에게 이 미션 달성에 상금으로 지급을 할 때 저는 그 단순한 금액이 중요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어머님들의 응원의 메시지 편지를 같이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획서를 제출할 때 어머님들께서는 한 달 후에 이제 이 미션을 달성했을 친구들에게 축하와 고마운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 모 여학생은 이제 돈 받아서 웃다가 편지 보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텐텐 미션의 저희 성취율에 따라서 물론 조금 차등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10to10의 미션을 달성한 친구들 안에서는 그 신청비 일부러 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또 상금으로 또 지불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그 방학 특강을 듣는 친구들 안에서는 10to10 신청비를 할인해 드리기 때문에 그 선택하셔야 그래.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또 저희가 그냥 지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에는 또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한 방학의 기간을 보낸 이후에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이라 그런 것이 정말로 근데 어머님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진짜 도움이 될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이후에 겪은 사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례도 참 많은데요. 이게 단적인 말씀이면서 동시에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에 가장 집중하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도 가장 좋았던 시기가 10to10일 때.
근데 문제는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집에서 놀아왔을 때 이게 지속되지 못하는 면이 매우 아쉽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학교 아니라 계속 인문에 두면 여기서 뭐 교과로 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본인의 계획을 세우고 고통스러운 걸 견디고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이게 훨씬 더 큰 가르침이 아니냐는 것을 부모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 늘 겨울 방학 때 그 이후에 어휘왕 대회를 하잖아요. 네. 영어 단어 아이들이 단기간에 물론 이제 기존에 외워왔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외울 것들을 단기간에 하는데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는 영어 단어 되게 안 외우는데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영어 단어 외우는 걸 보고 어머님이 이제 시각적으로 눈을 이제 공부한다는 걸 확인하시는 것 이런 것들도 어머님은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2학년 3학년을 지내신 어머님들의 경우는 이전에 방학 때 아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낭비했는지 탕진했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시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보는 경험 자체도 굉장히 어머님들은 좋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들 관리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고3들을 대상으로 하는 윈터 캠프, 서머 네. 캠프는 우리 사실은 뭐 기숙학원 재종반에 계시고 우리도 기숙학원에서 이 윈터 캠프를 많이 해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 그런 학원들이냐? 고3들에서 고3이나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중학생들 대상으로 열을 곱하면 100점 텐트템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원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막 이제 일반 대형 학원들에도 재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카메라에 아니, 보여주면 안 된다. 아니, 개별 이름이 있어서 네. 제가 이렇게 늘 기록을 해두고 실시간으로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내용을 어머님들께 일러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 방학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어머님 혼자 하시긴 피곤하다. 각자 나누어서 하자. 이번 겨울 방학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아직은 살아있고 멀쩡하니까 텐트 때만큼은 당분간 내가 해서 정말 지금처럼 숨소리만 나는 책장 넘기는 소리만 나는 사실 아이들이 의자를 빼고 넣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거든요. 그런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진행하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일러드려요. 어떤 학생인데 이제 진규라고 할게요. 진규 적자 승려 노트는 잘하는 일보다 스스로 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외부의 정보 없이 우리의 학습 루틴에 따라 스스로 감상해야 됩니다. 진규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남의 생각을 본인의 적자 승려 노트에 옮기는 걸 보고 한 차례 주의를 줬는데 잠시 후 본인 곁에 제가 떠나자 또다시 같은 행동을 주의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을 때 두 번, 세 번 읽으며 뇌에 자극을 주는 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적자 생략 노트입니다. 쉽게 얻으려다 큰 걸 놓치지 않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요. 이렇게 공부하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경우는 형식이라고 해볼게요. 9시 40분에 동원했습니다. 그동안 애썼다고 격려하고 지정서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초반이었습니다. 텐트 때는 1주차 계획표를 주고 학습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수업 결손 등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선생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9시 40분에 있고 11시 20분쯤에 예진이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합니다. 조금 뻐근해하는 것 같아서 컨디션 상태를 물었고 가볍게 어깨 마사지를 좀 해줬습니다. 11시 50분에 모두 식사로 나갔는데 흥식이 혼자 점심을 안 먹겠답니다. 저녁에 먹으면 된다고 약 먹지 않냐고 했더니 약 안 먹어도 된다고 어머니가 모른 척하면서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의 자세와 관련했을 때 그런 사례의 아이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 한 4명 정도에게 제가 어머님들께 바로 실시간으로 카톡을 보내드린 거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정거리라고 칩시다. 정거리 의자에 앉아있을 때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이지 않고 배를 내민치 않는 나쁜 자세를 보여 다시 이야기해줬습니다. 20분 정도 지난 지금 바른 자세로 앉아 능동학습합니다. 허리를 세우는 건 조금 나아졌는데 너무 고개를 숙이고 있어 교정해줍니다. 댁에서도 보시는 대로 교정해주세요. 정거리 살짝 졸아서 어깨 마사지를 좀 해줬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아파합니다. 특히 왼쪽 어깨를 더 아파합니다. 정글이 책상에 앉아 있을 때를 보면 다른 아이들과 달리 왼손을 책상 아래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좌우 비대칭이 있는지 평소 스트레칭 자주 하고 자세 교정에 신경을 더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어머님께 문자를 보내니까 어머님들도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다시 진규라고 생각합시다. 다른 아이인데요. 진규가 계획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말이나 집에서 공부하는 날 해야 할 걸 리스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 계획을 짜보려고 하는데 단순히 수학과 이렇게만 쓰고 더 말하면 짜증을 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획표도 우리 슈퍼코치님께서 짜라고 하니 대충 써놓고 지킬 마음이 없어 보였으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숙제하고 시간 남으면 다른 거 한다는 생각인 것 같고 매사 귀찮합니다. 이번 방학에 특강을 넣을지 자기주도 연습을 해야 될지 우리 코치님과 상의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주고요. 어떤 어머님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보냈거든요. 다시 흥식으로 생각합시다. 흥식의 성정과 성숙을 곁에서 보는 기쁨이 큽니다. 오래 공부하느라 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플 겁니다. 수지침으로 눈의 피로를 덜고 어깨 마사지로 근육 경직을 좀 풀어줬습니다. 졸지 않고 딴짓도 안 하고 집중도 잘하고 우리 흥식이 참 많이 컸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는 곁에 두는 동안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흥식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부모님 못지않은 성취를 이루게 했더니 어머님이 당장 답을 주셔서 아이고 선생님 말씀에 엄마 가슴이 벅찹니다. 내 새끼 부족함이 늘 끙끙대는 엄마라 원장 선생님의 칭찬과 격려는 큰 힘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중학교 과정을 의문해서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 자신이란 모습을 생각하기 시작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라 더욱이 중요한 여러 방면의 바른 관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칠 한국의 입시나 발음을 익힌 시간으로 당당히 버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원장 선생님과 슈퍼코치님의 바른 도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스터디 카페 혹은 윈터 캠프에 썸머 캠프에 앉혀놓고 일정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은 분명히 아니란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립니다. 뭐 텐투텐의 효용은 뭐 학생 그리고 또 겪어보신 학부모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각자의 성취의 수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 어떤 텐투텐이 가지는 힘이랄까요? 공부 학습의 경험이 우리 아이 앞으로 공부에 큰 디딤돌,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고생도 참아냈다. 다음에 오는 고생도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부분들 더 고생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근데 고생이 누적이 되니까 아이들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커가는 과정이겠습니까? 예, 저희가 더 많은 말씀 드리고 싶긴 한데 영상이 또 너무 루즈해지면 네, 보시는 네. 분도 또 치지 않겠습니까? 예, 또 다른 영상으로 또 고생시켜 드릴 테니까요. 저희도 제가 정리하면서 우선은 이제 약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긴 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잡혀 있는 텐텐 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강이 저희 1월 2일 신정이 지난 네. 1월 2일에 시작이 되어서 1월 31일까지 1차 기간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설 연휴인 23일, 24일 월화가 빠지는 대신 1월 30일과 31일이 네. 들어가서 딱 20일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텐텐 기간이 시행이 되고요. 그 봄방학 긴 학교들이 많이 네.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늘 요청에 의해서 이제 뒤늦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2차 텐텐 기간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2월 3주차인 2월 13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약 2주간 이 2차 텐텐 기간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학교별 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 데스크라거나 학년 매니저님과 상의를 통해서 2차 신청에 대해서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방학 특강과 텐투텐에 대한 접수는 시작이 되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또 다른 뭐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데스크로 먼저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데스크에서 이 통화가 겹치는 경우에는 조금 연결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학년 매니저님께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더해도 네. 원장님 혹시 이제 MC 욕심내더니 이제 급박이야 급박이. 네. 네, 그럼 저희가 뭐 이제 인사드리면서 네. 다음 영상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